오늘 이걸로 일단 독후감을 끝낼 거고, 방금 아까 받았던 책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야. 아마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도 보고, 그리고 고1 겨울방학 때도 보고, 고2 겨울방학 때도 보고, 고3 때는 정규 교재로 볼 책이거든. 물론 매년 바뀌어.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능 특강인데 앞부분 이제 좀 쉬운 부분만 아무래도 너네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고3 거라고 되게 겁을 주긴 했는데 뭐 중간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기준으로 18번, 19번 문제 이런 거 있거든. 야, 이거 쉽잖아. 글 내용도 단순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바탕을 하는데 9페이지에 이제 함축 의미 파악이 있지. 골 때리지. 아무튼 뭐 쉽고 어렵고 뭐 매운맛과 순한 맛이 병합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걸로 할 거고, 일단 우리는 오늘 독후감을 마무리를 짓기 전에, 또 이거 또 깜빡했네. 정신이 없어. (44, 45, 46, 47) 단어는 오늘은 단어 다 통과했네. 단어 열심히 합시다. 특히나 단어는 좀 열심히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방법은 똑같이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풀이적인 방법까지 같이 접근을 할 거예요. 48번 문제인데 이것 좀 답 확인해봤니? 그 뭐냐, 자습서 준 거 바탕으로? 안 해봤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지? 48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헷갈렸을 거야. 답이 5번이거든? 답이 5번이야. 그치? 헷갈렸을 만 하지? 답이 5번인데, 사실 이거를 다 읽고 나서 그냥 5번이야 라고 하면 좀 되게 명확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힘들긴 하거든? 그래도 일단은 먼저 풀어봤으니까, 왜 틀렸는지 지금? 어렵다는데 또 그 와중에 맞췄어. 왜 그래? 좀 틀린 맛이 있어야지. 풀어보고 나서, 해석을 해보고 나서 왜 틀렸는지, 왜 이게 근거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48번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뭐 구조 독해 패턴은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뭐 항상 뭐 항상까지는 아니고 가끔 얘기하는 건데, 구조 독해 패턴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야. 맞아. 잘 썼는데 너희들이 구조 독해를 잡았을 때랑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워크북 한 거 내가 계속 답 나눠주고 있잖아.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와 가까운 문장을 적으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적은 거랑 너네가 적은 거랑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내가 무조건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관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문장이라는 거, 글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무엇을 주제로 잡을지는 어느 정도 좀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겠지만 주제를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거랑 이런 구조 독해적인 거, 자습서 바탕이나 아니면 내가 주는 워크북 바탕이나 다르다고 해서 너무 좀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괜찮아. 다를 수도 있고 더 나은 해석을 니네가 나보다 더 나은 해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야. 다만 다르면 좀 물어봐라. 왜 이거예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우리 48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또. 자,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is culture 라고 합니다. 자, factor지. 어떠한 요인, 어떠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지. Influences social cognition.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은 문화라고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사회라는 거랑 문화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화 없는 사회가 있고 혹은 사회 없는 문화가 있을 수 있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닐까? 그지?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쌓아 올린 어떤 경험치적인 거야.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늘부터 우리의 문화야 라는 이야기 하지 못해. 사회도 지금 사회 이념, 뭐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일반적인 사회, 소사이어티를 얘기하는 거잖아. 소사이어티라는 것 또한 뭔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그럼 문화랑 사회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니까는 뭐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문화란 이야기지, 포함되는 개념이란 얘기지, 문화가 조금 더 작은 거란 얘기지, 문화 외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게 사회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애초에 포함된 개념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문화에 따른 인식이 달라지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지. 그걸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 그러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지? 다른 문화권 출신들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 About the social world in different ways. 사회적 세계, 사회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문화가 달라. 문화가 다르면은 더 소셜 월드라니까는 전체적 사회 세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일정한 사회적 세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특정 사회에 대해서, 특정 사회 인식에 대해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당연히 다르지. 왜냐면 이거 자체가 사회를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이니까. 구성 요소가 다른데 어떻게 결과값이 같니? 그래서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researchers asked both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s. 연구자들이 요청했어, 물어봤어. 두 집단에게 both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둘 다 아메리칸이긴 하지만은 인종이 다르지. To read a series of sentences. 어떠한 일련의 문장이야, 여기서. 일련의 글을 읽어달라고.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기술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어떤 문장을 읽어달라고 했어. And then, 그러고 나서 judge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그리고 판단을 하래. 여기서 whether는, 우리 whether 나왔을 때 항상 whether인지 if인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항상 A or B 나와야 될 것 같지만 whether는 그냥 어떤지. 일반적인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문끼리 붙여놓을 때,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간접 의문문 넣을 때 if나 whether를 넣어야 되거든. 너네 이번에 시험범위였거든. whether 구분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had a given trait. 어떤 특성, 주어진 특성이란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럼 실험이잖아. 어떠한 실험이야. 실험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 때도 계속해서 너네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시잖아. 그치? 자, 예시라는 거는 그럼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주장은 다 나왔다는 이야기지. 그럼 주장은 이걸 거야. 전제일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전제입니다. 전제에 대한 예시가 되겠지. 그럼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제가 달라진, 주장이 달라진 값이 나올까? 아니지. 달라진 값이 나오면 안 되지. 근거는 항상 이거를 뒷받침해줘야지. 만약에 예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굳이 반대 예시를 주지는 않아. 응,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그 전에 예시가 나오기 전에 반박을 하나 해줬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실험의 내용에서 소재는 사회는 같지? 아메리칸이지? 사회는 같음. 그러나 그냥 아메리칸이냐, 멕시칸 아메리칸이냐는 얘기는 멕시코 쪽 계열의 미국인이냐, 그냥 백인이냐, 인종이 다르지.
살아온 문화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 히스패닉이냐, 아메리칸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백인이냐. 사회는 같은데 문화가 달라. 정확하게 말하면 인종이 달라. 아까 전에 이 설명을 왜 길게 갔냐면은 지금 인종이 다르다라는 게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어떠한 인종들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일종의 그런 합의? 그런 거를 문화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회는 같으나 문화가 다를 때 그러면 주장의 내용을 봤을 땐 당연히 인식이 다르게 나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럼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봅시다. 그럼 실험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써 있었어. 여기서 read. 읽다가 아니지. 쓰여 있었다. 자동사로 쓰이는 거지. read는 자타가 둘 다 되지. 쓰여 있었다. 읽으라고 써 있었다는 이야기야.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그는 take. 가져갔습니다. 혹은 뭐 시행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 그의 첫 번째 미적분 시험을. 자, 미적분이 뭔지 수학에서 미적 선행한 사람. 너무 진도가 빠르니 미적은? 미적. 그래? 할 줄 알아? 왠지 할 줄 알 것 같아. 모른다면서 문제 좀 풀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적분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랐다 붙였다 하는 거래. 그래서 미적분을 12살 때 봤대. 근데 미적분은 고등학교 과정이잖아. 그럼 얘는 뭐니? 천재잖아. 그럼 실험의 내용은 문장 1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 And the trait they reacted to was smart. 그럼 특성이야. 걔들이 반응한 이 they가 나타내는 거는 Americans가 되겠지. 미국인과 순수한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 둘 다를 포함하는 피실험군이 될 거 아니야. 인종들. 그 집단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smart. 똑똑하다고. 똑똑하지. 고등학교 걸 12살에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문화가 다르면은 특정 사회 인식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양인의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봐도 스마트하지.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똑똑하다라는 거, 이 설명 자체만 가지고 답이 될 수 있을까?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렇진 않을 거야. 뭔가 더 다른, 왜냐면 우리 주제를 잡고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글을 읽는 동양인인, 한국인인 우리가 봐도 똑똑하거든. 그럼 일반적인 속성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건 대충 다 고만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똑똑하대. 그럼 첫 번째에서 반응은 똑똑함. 결과적으로 같은 반응이 나왔지. 둘 다 보스라고 했으니까. 데이로 그냥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Another sentence is read. 또 다른 문장, 다른 문장에서 쓰여 있었어. 자, 어법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고등학교 내신 진행하고 있거든? 고등학교에서도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야.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들이야. 걔들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끔 가다 물어봐. 쌤, 아더는 왜 안 돼요? 아더는 왜 안 돼요? 승우야, 아더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큰일 났다. another sentence라고 쓰여있죠? 우리 one, another, the other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분명히 그거 배웠을 때 some others, the others를 배웠고 one, another, the other를 배웠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냥 other는 왜 안 되느냐라는 지금 질문이잖아. 어떻게 답할래? 문장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어? 뭔 소리야? 문장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맨 마지막에 the other지. 이거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다 얘들아. other가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어떤 경우엔 되긴 하지만 one, another, the other 물어볼 땐 항상 안 되거든. 문법을 물어볼 때 우리 독해 같은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문법 무시하는 표현들 나오지. 예를 들어 콤마 찍고 위치,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하지만 굳이 물어보면은 그땐 접속사 아니랬지. 마찬가지인 거야. 굳이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다른 문장 하나 얘기하는 거지. 한 문장이지. 너네 왜 명사 하나 얘기할 때 앞에 관사 붙이는 거 왜 까먹었어? 그래서 아도 안 되는 거야, 굳이 물어보면. 애플이라고 하지. 우리 그냥 애플이라고 안 배웠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Look at the sky라고 배웠지. Look at sky라고 안 배웠잖아, 우리. 관사야, 관사. A에는. 그래서 관사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굳이 문법적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another라는 거는 another야. 그리고 다른이라는 이거 형용사잖아. 굳이 하나하나 그냥 굳이 깊게 분석해 보자면은, 그지? another? 뭐 명사잖아. 얘는 형용사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명사 하나.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other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다른 문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She left a 25% tip for the waiters. 그녀는 남겼다 25%의 팁을 for the waitress에게 팁이라는 거를 25%나 줬대. 자, 한국은 팁 문화가 없으니까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들 거야. 아닌가? 호텔 자주 가는 사람. 저는 집에서 가족끼리 그냥 힘들면 호텔 가서 호캉스 하고 옵니다. 아니야? 가본 적 없어? 자주 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 얘들아, 호텔 간다고 굳이 부자는 아니야. 요새 되게 싸. 물론 나는 자주 못 갑니다. 애초에 갈 시간도 없고. 미국에서는 팁 문화라는 게 있어. 호텔 가도 그런 거 있어. 우리 보통 밥 먹을 때 김밥 한 줄에 요새 한 2,000원,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아무튼 2,000원이라 해봅시다. 그 2,000원 영수증 자세히 보면은 10%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 있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1,802원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1,802원에다가 뭐 198원 더 붙여갖고 2,000원 만들고 뭐 이런 거야. 숫자 계산은 미안해. 틀릴 수 있어. 아무튼.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 우리 생활 냈다 생각하지만 호텔 가면은 호텔에서 밥 먹으면 그런 거 있거든? VAT 별도입니다. 이래서 호텔에서 10만 원입니다. 보통 호텔 뷔페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새는 좀 올라왔고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3만 원? 근데 계산할 때 둘이서 먹었으면 26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계산할 때 보면 28만 6천 원이 찍혀 있다고. 근데 미국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음식 갖다 주는 사람들 있잖아. 뷔페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처음에 세팅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 계산 때 팁이라는 걸 준다고. 이 팁 주고 안 주고가 의외로 서비스 퀄리티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시켜. 가령 뭐 얘기가 좀 많이 새고 있는데, 가령 이제 호텔에서 이제 2박 이상 잘 때, 1박 2일 이상 잘 때, 이틀 이상 잘 때 자고 나면 이불 정리 해준단 말이야, 내가 나가 있는 동안. 근데 거기다가 이거는 내 실화인데, 해외에서 나도 해외를 한 걸 가보긴 했단다. 그냥 가면은 이불 대충 그냥 쭉 펴놓고 가거든. 근데 거기다가 지폐를 한 장 올려놓고 가래.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래갖고 $5짜리 하나 올려놓고 갔거든. 갔다 오니까는 평소에는 이불을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덮어주더니 막 접어가지고 모양 만들어서 깔아놨더라고. 서비스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본의 개입니다. 아무튼 25% 팁이래. 10만 원짜리 음식을 시켰으면 2만 5천 원을 줬다는 얘기야. 사례금으로. 돈이 많지. 25% 팁을 줬어. And the trade, they reacted.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반응한 특성이라는 것은 was generous. 관대한 거지. 팁을 많이 주는 거잖아. 아직 아르바이트라는 걸 할 수 없는 나이지. 그지? 아닌가? 아직 만 16세 아니잖아. 못하잖아.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라는 걸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생길 거라고. 뭔가 가게에서 일하는데 막 여기 이 학생이 대다 주니까 웬 아줌마가 커피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커피 먹는데 보더니, 야,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하네. 고3이야? 네, 수능 끝났어요. 대학 어디 갔어? 서울대요. 공부 열심히 했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장하다 이러면서 가지고 돈을 주는 경우가 가끔 계신다고. 가끔. 팁이지. 자, 그 사람에게 우린 무슨 마음이 들어? 관대하다는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럼 문장 2에서의 반응 또한 관대하면 별거 아니야. 예시라는 거는 주제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 이거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문 외적인 내용이야. 이거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거든.
우리가 봐도 12살의 미적분을 푸는 거는 스마트하고, 우리가 봐도 음식값만 내면 되는데 굳이 팁을 25%나 그 웨이트리스에게 준다는 건 되게 관대한 거라고. 일반적인 특성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반응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 갔냐? As predicted. 예측한 대로. 예측한 대로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서 어떤 예측값이 없었지. 그러면 이런 거 문제 물어볼 때 너희들에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출제자는 기초 상식이 있니? 멕시칸 아메리칸과 아메리칸의 어떠한 차이 알고 있니? 문화적 특성 알고 있니? 그거를 그냥 깔아놓은 거야. 근데 몰랐더라고 해도 괜찮아. 몰랐어도 그냥 이거 주어진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가장 나쁜 학생이 뭐냐면은 주어진 배경 지식이 있어. 그리고 배경 지식을 봤는데 지가 아는 배경 지식이랑 달라. 그래갖고 따져. 괜찮아 거기까진. 애초에 수능이라는 거, 수능 영어라는 거는 영어만 보는 거 아니야. 너희의 전반적인 사고력 보는 거야. 상식적인 것도 보는 거야. 괜찮아.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몰라. 사전 배경 지식이 없어. 근데 갑자기 왜 이런데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럽거든? 그러니까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쓰여진 문장을 좀 출제자를 좀 믿어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성은 예측되어진데 우린 예측이 뭔지 모르니까 Americans made a trade judgment. 미국인들이 어떤 특성 판단을 만들었습니다. Much more quickly than did Mexican Americans. 멕시칸 아메리칸보다 그냥 순수 미국인들이 더 판단을 빨리 내린다. 여기서 그리고 did라는 거는 made 그냥 대동사지, 대동사. 우리 대명사만 있는 거 아니지. 대동사적인 개념 하나 체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입증은 판단 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반응 속도. 미국이 멕시코. 굳이 같은 아메리칸인데 왜 구분하나요? 인종을 나눠서 봤다라는 거는 문화를 다르게 본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전제가. 그래서 왜 맨날 이거 할 때 뭐 옆에 뭐가 자꾸 뜨냐. 마지막 문장. This reflects. 이것이 반영한대.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앞에 나오니 문장이 되겠지. 반응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문화가 다르면 특정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다르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 예시를 통해서. 결과값을 통해서. 결과는 생략해버리고 줬지만. 그럼 이게 반영하고 있어. 미국인들이 더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미국인들의 강한 경향성.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 특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 한글로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솔직히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애매해. 아무튼 간에 일단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풀어서 얘기해 줄게. In reading to behavior.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데 있어서 특성들의 역할을 강조한대. 미국인들은. 그리고 as well as the tendency of those from collective cultures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인들을 얘기하고 있던 거는 강한 경향성이야. 특성들의 영향을 강조한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as well as 뭐 반영하는 거는 B as well as A잖아. 그지? 비교 대상이지. 그럼 첫 번째 미국인이었지. 밑에는 비교 대상, 나머지 대상. 멕시칸이 되겠지. 이런 건 이제 문법적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은 the tendency of those. 어떠한 사람들의 경향성이야. from collective cultures. 자, 집단주의적인 collectivistic. collect라는 건 뭐보다 수집하다라는 의미니까 집단적 문화권이야.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그래서 상황적인 요소들을 계산에 고려하는 거야. take A into account라는 거는 고려하다, consider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는 성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미국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여기는 꽉 찼으니까. 미국인 특성은 특성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지. 특성의 역할.
뭐뭐만큼이나 tendency of those from collective cultures.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 얘네들은 상황적인 판단을 situational 팩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미국인 특성 역할을 강조하고 이제 집단 문화권의 사람을 여기 바로 멕시코라고 적어놨지.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상식적인 부분이야. 이거 그러니까 모르면 애초에 뒷문장은 버리는 문장이 되어야 돼. 너네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왜냐면 모르잖아. 멕시카는 상황적 요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미국인들이 멕시칸보다 뭔가 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거를 컬렉티브한 집단적인 사회에서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거든. 뭔가 미국인이 개인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개인주의적이고 나 혼자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대체 뽑아낼 수가 없어.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는 됐고 차이가 존재한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이거는 추가 생략된 문장이 뒷문장이 더 나와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의 존재의 이유는 문화가 다르다. 멕시칸이랑 미국인이랑.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인식에 대한 게 다르다를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번은 됐고요. 자, 오답을 이제 지문을 가지고 볼 겁니다.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답이 5번이거든? 근데 이제 주요 오답이 몇 번이 나왔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다만 5번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아까 말한 this 때문이야. this reflex라고 하잖아. this reflects American strong tendency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5번 자리에 예견됐다시피 미국인이 순수 미국인이 멕시칸 미국인보다 좀 더 빠른 판단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앞에 예시 문장 있지. 그냥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도 일반적인 공통점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 한국인이 생각해도 그렇잖아. 12살에 미적분을 푸는 건 굉장히 빠른 거고 똑똑한 거고 팁을 25%나 주는 거는 굉장히 관대한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이게 아메리칸의 텐던시를 반영한대. 우리가 생각해도 같은 건데. 전혀 차이점을 등장할 수가 없는데 차이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5번에 해갖고 문장을 끊어줘야 됩니다. 차이점을 말하고 싶으면은 뭔가 차이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제시문에서 차이점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5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49번. 4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삽입형 문제 어렵잖아. 그지? 삽입형 문제 어려운데 이걸 푸는데 어법적인 요소를 굉장히 좀 강조했었거든? 내가 굉장히 강조했었어. 지금도 어법적인 요소, this를 가지고 의미하는 걸 찾고 있었고. 근데 어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자. 어법적인 거는 가장 어려운 문제, 3점 문제일 때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고. 자, 눈을 뜨세요. 어법적인 요소도 가는 거고 일단 중요한 키워드, 모든 문제의 포인트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 반복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찾는 게 주제형 문제고 이러한 문제는 문장의 중간에 흐름이 끊겨. 난 그걸 단절감이라 부르거든. 그 단절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단절감을 찾았는데 단절감이 느껴지는 게 두 개다. 혹은 단절감이 느껴지는 게 없다. 그때 어법적인 요소를 살펴보라고. 출제자가 너희한테 맞추지 말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단절감을 느끼는 거는 문제에 대한 경험치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 영어라기보다는 너희의 독해력, 사고력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맞추지 말라는 게 아니야.
헷갈리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어법적 요소를 준다라는 이야기야. 둘 다 해라 라는 이야기지. 뭐 비슷한 걸로 올해 수능, 이번 수능 그건데 트렌드인데 단어가 겁나 어렵거든.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단어가 겁나 어려웠는데 그 단어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단어가 어려웠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문장 글은 반복된다고. 글이 반복되니까는 자, 이 단어 모르겠지. 뭐 예를 들어 한글이네. 뭐 예를 들어 니네가 이글스 모르겠지 이러면은 계속해서 글을 통해서 이글스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야. 대충 이런 거 같지 않냐? 이거밖에 나올 게 없지 않냐? 그런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거든. 최근에 다 읽어도 좋겠지만, 근데 반대로 이제 단어 열심히 하면 그런 경우 있겠지. 38만 명의 수험생이 이글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천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걔들만 맞추란 문제가 아니야. 걔들에겐 그냥 열심히 했네, 축하해, 답이야, 네가 지난날 고생한 거 보답은 받아야지. 그러고 그냥 쉽게 가면 된다는 거지. 풀이 방법이 갈라진다는 거야. 39번 마찬가지로 한번 봐봅시다. 자, Lions, snakes, and eagles are examples of predators. 사자와 뱀과 독수리라는 것은 포식자들의 예시이다. 포식자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Organisms that hunt and eat other organisms. 동격으로 이제 하이픈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 자, 그럼 포식자야. 포식자는 무엇이다? 다른 생물체들을 사냥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피식자라고 적을게. 좀 어려운 말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사자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사자 나오면 뭔가 강하고 1인자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작년 수능에서 한번 뒤집었어. 비교 대상이 인간이었어. 사자는 인간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런 수거들이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 또 이건 재작년도 수능 기출인데 라이언즈 쉐어라는 수거가 있거든. 사자의 몫이라는 거거든. 자, 사자의 몫은 클까 작을까? 가장 큰 몫을 나타내는 거야. 메인한 거, 메이저한 거를. 사냥을 했을 때 사자가 가장 우리 일반적인 상식, 동물의 왕국. 사자가 물소를 사냥했습니다. 사자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남은 걸 하이에나가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라이언이라는 걸 항상 이런 식으로 포식자로 나타내고 있다가 작년 수능에 한번 뒤집었어. 그래도 인간에 비하면 별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포식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거죠. 그 다음에 those that,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that have the best technique for obtaining food, 음식을 얻기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들이라는 거야. 포식자라는 거는 are the ones, 어떠한 것들이야? most likely to grow and reproduce. 성장해서 번식할 확률이 가장 높대. 왜냐면 방해물이 없으니까, 가장 강하니까. 인간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지금 정점에 있으니까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 먹이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럼 포식자는 피식자를 사냥한 거고, 얘네들에 대한 전제, 추가 설명이 또 나온 거지. 얘네들은 번식 잘해. 번식력이 굉장히 높아. 잘 자라. 아무 데서나 잘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이야기지. 천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천적은 뭐다? 최고의 천적은 인간이다. 굳이 인간 하는 이유는 그냥 출제 경향. 수능에서 뭔가 인간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야 항상. 인간은 항상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계속 보자. predation, 포식, predator에서 ER에서 그냥 명사 형태로 바꾼 거야. 포식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쳐 affect the size of prey populations and the diversity of species within a community. 자, 그러면 포식자들이 사냥을 한다. 피식자를 사냥하고 얘네들이 혼자 잘 먹고,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은 영향을 미쳐 먹잇감 인구의 크기, 그냥 개체수가 되겠지. 그리고 종의 다양성, within a community, 한 군집 내에서. 군집이란 건 지역이 되겠지. 포식자 살고 있는 범위. 왜 영향을 미칠까? 맛없는 거는 안 먹고 맛있는 거는 먹겠지. 너희들 반찬, 너희들 학교 급식에서
오늘 학교 반찬에서 너희들 급식이 보통 반찬 3개 나오지. 일식 3찬이라고 하나? 그지? 반찬 3개가 막 저기 저 군대식으로 나왔어. 콩나물 무침, 콩나물 김치 볶음, 콩나물 국. 그리고 맨 위에 하나, 다른 거 하나,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계란 후라이. 아니야, 계란 후라이 말고 제육볶음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너희들의 먹는 그 반찬에 남은 잔고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니? 인간이? 있지. 뭐 콩나물 좋아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콩나물이 3종류야. 먹겠냐? 여기 남학생 고기 좋아해? 콩나물 좋아해? 고기지. 그지? 고기만 먹겠지. 영양성을 미치잖아. 다양성에. 남은 잔반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잖아. 먹는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포식자들은 피식자에 대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야. 영향받아. 피식자들은 포식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또 급발진을 합니다. One reason non-native species are often a serious problem is a lack of natural predators in their new homes. 한 가지 이유를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그렇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non-native species야.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외래종과 토착종을 구분하는 이유는 아까 위에서 나온 one community,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within community는 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re often a serious problem.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들이 종종 심각한 문제인 하나의 이유는 lack of natural predators. 천적, 포식자의 부재란 이야기야. 자연 천적의 부재란 얘기야. In their new home, 새로운 집에서. 자,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내용이 급발진을 합니다. 외래종. 외래종의 문제는 포식자가 없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그치? 하지만 여기선 굳이 없는 경우만 쓰겠다는 이야기야. 뭐 우리 예시로 따지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 Do you know 황소개구리? 외래종이거든?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했거든? 그거 처음에 들여올 때 왜 들여왔는지도 아는 사람. 뭐 잡으려고. 어? 뭐 잡으려고. 아니야, 식용이야. 되게 지금 당황한 친구가 하나 계셔가지고. 자,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개구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개구리를 구워 먹었다고 해요. 개구리 뒷다리가 닭고기와 비슷한 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촌에서 자라셨거든. 혹은 뭐 내가 태어나기 전, 뭐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동네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포장마차 같은 거 있지. 요새는 대부분 다 떡볶이랑 오뎅 팔고 있지만 옛날엔 그런 데서 술도 팔았거든. 참새를 잡아서 직접 구워서 먹기도 했대요. 그 먹을 게 뭐가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황소개구리가 들어온 거는 식용 때문이래. 한국인들이 개구리를 꽤나 잘 먹으니까. 크잖아. 굉장히 크잖아. 그 뒷다리는 이제 크다라는 거지. 우리 닭도 얘기해도 토종닭 작잖아. 우리나라 닭은 작잖아. 치킨 시키는 거. 근데 순살치킨 시키면은 순살치킨에 들어가는 닭 본 적 있어? 사진으로? 브라질 쌈바닭? 이만한 거? 그니까 순살이 가능한 거야. 그 정도 양이 나오는 거야. 아무튼 양이 많아. 근데 포식자가 없었어, 한국에는. 나중에 생겼어. 두꺼비라는 것들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기 시작했지. 이제 다 해결됐지. 아무튼 포식자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포식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이제 영향력 중에 하나인 개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개체수 조절, 변수가 하나 삭제됐다는 얘기야.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왜 안 잡아먹을까? 모르지. 무조건 먹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희가 급식을 준다고 해서 아까 내가 급식 얘기를 들었지만 급식에서 나왔다고 해서 콩나물 무침과 콩나물 김치 볶음과 콩나물 국이 나왔다 해서 주면은 다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옆에 고기가 있다면은 고기 먹을 거잖아. 무조건 포식자도 다 먹는 게 아니란 얘기지. 다양한 군에 아까 전에 다양한 종이라든 이런 걸 얘기했잖아. 맛없는 종은 살아남았을 거고 맛있는 종은 멸종했을 거란 얘기지.
따라서 여기 외래종이잖아. 뭐 외래종이니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전에 한번 옥주현 씨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는 맛을 왜 먹나요?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아는 맛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이게 모르는 맛이라고. 왜 먹냐고. 옆에 맛있는 거 있는데. 굳이 너네가 여기 민초단 뭔지 모르니? 너 하나야? 자, 굳이 너네가 아는 치킨의 맛이 있어. 양념치킨 그 빨갛고 그 살짝 매콤하고 달달한 양념치킨의 맛이 있어. 아는 맛이지. 그게 있는데 니네 앞에 있는데 굳이 외래종으로 새로 나왔어. 해괴한 치킨이 나와서 민트 초코 치킨이래. 그걸 왜 먹냐? 아는 맛 먹어야지. 포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무조건적인 건 아니란 이야기야. 계속 봅시다. 뭐 비슷한 예시로 골뱅이라는 것도 있죠. 한국인들은. 계속 볼게요. 퍼플 로즈 스트라이프라고 해. 털 붙여손이라는 건데 그냥 고유명사에 받아들여. 찾아봤어. 나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풀이야 풀. 풀인데 막 이렇게 빽빽하게 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 이렇게 생긴 풀이 있대. is such a species. 그러한 종이래. 그러한 종인데 그러한 종이 나타내는 것은 외래종이 되겠지. 여기서 지금 갑자기 급발진을 했으니까. Whereas in its native habitats 그러한 종이고 그것의 토착 서식지에서는 its population are kept in check. 그것의 인구, 개체수가 되겠지. 개체수가 kept in check. 억제되어지는 반면에, 조절되어지는 반면에 포식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자연군에서는 포식자와 포식자가 아닌 게 있는데 풀은 일반 상식적으로다가 포식자는 아니지. 먹히는 거잖아. 그러면 개체수가 억제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러한 종이다라는 이야기는 개체수가 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변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By a leaf eating beetle and root eating weevil. 그래서 잎을 먹는 딱정벌레와 그리고 뿌리를 먹는 바구미라는 것들에 의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데 다른 동네에 갖다 놨는데 이 다른 동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비틀과 위블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얘네를 먹는 거는 이거 털붙여손을 먹는 거는 얘네 두 종이었는데 이 종이 없는데 갖다 놓으면은 막 번성한다. 외래종의 문제는 그것이다. 개체수 통제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급발진합니다. 외래종 얘기를 하다 갑자기 parasitism, 기생이래. 기생충. 기생은 is a variety of predation. variety라는 건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변종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포식의 변종이래. 닮았지만 조금 다르대. 기생은 포식의 변종. 근데 이것은 무엇이다? A parasite feeds on prey. 기생충은 먹고 삽니다. 먹이를. feed on prey. 먹이를 먹고 사는데 but often weakens. 약하게 만듭니다. rather than kill its host.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자, 그러면 아까 포식의 문제는 뭐였어? 죽이는 거였지? 먹는 거였지? 기생의 포인트는 죽이진 않아. 살려는 드릴게. 죽이진 않아. 약화시킴. 계속 약화되면 어떻게 되니 근데 결국에? 죽겠지. 그래서 포식의 변종이라는 이야기야.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닌 이유는 괄호치고 결과적으로는 다 죽음.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먹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죽겠지. 이건 괄호적인 부분. Some parasites, 몇몇 기생충들, such as wheat rust, 밀의 rust는 녹이지. 근데 녹병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뭐 어떤 수거라기보다 학술 용어 중에 하나야. rust는 그냥 밀 녹인데 밀을 녹슬게 하는 것처럼 색깔을 녹슬게 하면 빨개지잖아. 밀은 금색인데 그렇게 하는 균이 있대. 그래서 그냥 녹병균이래. 그냥 받아들여. 밀의 녹병균 같은 몇몇 기생생물들은 have very specific host requirements.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호스트의 requirements를,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자, 그럼 기생충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1번 구체적이래. 구체적. 미래 녹병문이라는 것은 그럼 밀만 먹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쌀에는 기생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 특정적인 거. 그럼 조건이 까다로워. 특정 기생충은. 근데 others. 다른 것들. such as mistletoe. 겨우사리와 같은 것들은 parasitize a variety of species. 다양한 종에 의해 기생된다. some과 other를 굳이 비교를 해놨으니까 두 번째는 대충 막 산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문장이 끝났습니다. 뭔가 볼일 보다가 만 느낌이지. 자, 글 내용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떨어져. 이거 주제 찾으려면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애초에 주제가 없는 글이야 지금. 삽입해서 순수하게 기술만 보겠다는 이야기야 이런 글들은. 자, 그러면 내용 요약을 한번 해서 봤을 때 포식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 잡아먹는다. 그지? 그리고 이게 다른 개체수, 피식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개체수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급발진해가지고 외래종이랑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얘네들은 포식자가 없대. 모르는 맛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우리 포식이니까. 모르는 맛이라 안 먹는데 그래서 개체수가 마구마구 늘어나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왜냐면 얘들도 그 와중에 다른 건 먹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예시를 풀로 들었지만 황소개구리가 왜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서 문제가 됐거든. 혹은 이제 낚시 가본 사람 없군. 미안하다. 딴 얘기 안 할게 그거는. 아무튼 외래종이 갑자기 급발진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생충을 나왔어. 기생충은 미묘하게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바로 죽인다. 죽일 사람이 없다. 죽이진 않을게. 약화시킬게. 내용이 지금 3단 변형으로 나오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몇몇 종들은 구체적인 조건, 특수한 조건에서만 기생할 수 있고 몇몇 종들은 대충 잘 산다. 아무거나 기생 잘한다. 찬밥 덤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거 문제 봤을 때 패러프레이징이 좀 강하게 들어갔거든. 답은 일단 2번입니다만은 이거 어법적으로 본다고 하기에 쉽지가 않았어. 왜냐면 우리 보통 어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대명사 찾아버렸잖아. 혹은 뭐 접속사는 순서적인 문제인데 접속사를 찾든가 대명사를 찾든가 하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 대명사로 나올 만한 게 전혀 없었어. 사실 하나 있었어. In their new home. In their new home은 근데 non-native species 바로 나오는 거거든. 제시문에서. 제시문을 봤을 때 One reason non-native species are of serious problem is a lack of natural predators in their new home. 그러면 외래종의 문제는 자연 천적이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없다란 이야기야. 이 their new home을 가지고 뭘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어. 그냥 non-native species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용을 그럼 중간에 끊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대명사 표현을 바꿔서 줬어. 2번 뒤에 such a species, 그러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2번에 안 들어가잖아. 만약에 2번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포식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털부초손이라는 게 그러한 종이래. 그리고 이게 관리가 되어진대. 이게 뭔 소리야? 말이 끊겨버리잖아. 지금 말이 이상해지잖아. 뭔가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얘도 당연히 피식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갑자기 포식이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종이고 모모에 의해서 먹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뭐 딱정벌레라든지 바구미에 의해서 먹혀지는 그러한 종이다. 근데 갑자기 네이티브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는 얘기지. 원래 지금 네이티브를 전제하고 있는 건데 포식이라는 거는 사는 동네 커뮤니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정하면 체크를 했었다고. 서치 스피시스에서. 그게 안 되면 뒤에 네이티브 헤비테이트에서 찾아줬어야 됐다고. 이 뒤로 갔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생충이 아니거든 얘는. 논네이프 트리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49번도 단절감. 이건 기본적인 포인트. 굉장히 어렵게 낸 문제야 아마.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50번을.